여러분, 여름은 왜 이렇게 덥고 겨울은 또 왜 이렇게 추울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여름에 태양이 더 가까우니까 라고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근데요, 진짜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흥미롭습니다. 오늘 저랑 같이 지구 계절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시죠. 자, 그럼 가장 널리 퍼져 있는 생각, 어쩌면 오해일 수도 있는 것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아마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바로 이 질문이요. 아니 도대체 왜 1년 사이에 이렇게 기온이 확확 바뀌는 걸까요?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우니까 당연히 여름에 태양이랑 더 가깝고 겨울에는 더 먼 거 아니야? 와, 진짜 그럴듯하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거리가 가까우면 더 뜨거워야 하는 게 맞잖아요. 네, 정말 그럴싸해요. 하지만 과학은 그럴듯한 느낌이 아니라 차가운 데이터로 이야기하거든요. 과연 실제 데이터도 이 생각에 고개를 끄덕여 줄까요?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죠. 실제 데이터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거리 이론이 맞는지 틀리는지 바로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다른 건 다 제쳐두고 6월이랑 12월 거리만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우리 북반구 기준으로 6월은 여름이고 12월은 겨울이잖아요. 그런데 거리가 어때요? 6월이 1억 5,200만 킬로미터, 12월은 1억 4,720만 킬로미터. 어라, 뭔가 이상하죠? 바로 이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놀랍게도 우리가 한창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을 때 지구가 태양과 가장 가깝다는 겁니다. 와, 이 사실 하나만으로 여름에 더 가깝다는 생각은 완전히 틀렸다는 게 증명되는 거죠. 참고로 이렇게 지구가 태양에 가장 가까워지는 지점을 과학 용어로는 근일점이라고 불러요. 이게 보통 매년 1월 초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한여름인 7월이 한겨울인 1월보다 무려 500만 킬로미터나 태양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나 더 먼데도 7월이 훨씬 덥다니 이건 정말 거리가 계절의 원인이 아니라는 아주 확실한 증거가 되겠죠? 자, 그럼 거리라는 용의자는 이제 풀려났습니다. 그럼 도대체 진범은 누구일까요? 지금부터 진짜 이유를 만나보시죠. 정답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지구의 자전축. 지구가 팽이처럼 돌 때 그 축이 똑바로 서 있는 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23.5도 정도 기울어져 있거든요. 바로 이 살짝 삐딱한 기울기. 이게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잠깐만요. 기울어져 있으면 기울어진 쪽이 태양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와, 정말 날카로운 질문인데요. 맞아요. 아주 미세하게 가까워지긴 합니다. 근데 그 차이를 계산해 보면요. 고작 0.000043%예요. 이건 뭐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수준인 거죠. 그럼 대체 이 기울기가 어떻게 계절을 만드는 걸까요? 거리를 바꾸는 것도 아니라면서 말이죠. 여기에는 햇빛에 숨겨진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첫째, 햇빛이 땅에 내리쬐는 각도, 그리고 둘째, 햇빛을 받는 시간, 즉 낮의 길이입니다. 자, 그럼 하나씩 차근차근 뜯어볼까요? 먼저 첫 번째 비밀, 각도의 힘을 알아보기 위해서 아주 간단한 실험을 하나 해볼게요. 바로 손전등 실험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세요. 왼쪽처럼 손전등을 바닥에 수직으로 쨍 하고 비추면 빛이 좁은 영역에 확 모이죠? 에너지가 집중되니까 당연히 더 뜨거울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여름의 햇빛입니다. 반면에 오른쪽처럼 비스듬히 비추면 어때요? 똑같은 빛인데 훨씬 넓은 면적이 퍼지죠. 에너지가 분산되니까 당연히 덜 뜨거워요. 이게 바로 겨울의 햇빛인 거죠. 정리하면 여름에는 태양 에너지가 우리 머리 위에서 거의 수직으로 내리꽂으니까 뜨거운 거고, 겨울에는 비스듬하게 들어오니까 에너지가 분산돼서 추운 겁니다. 이게 바로 각도의 비밀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비밀, 낮의 길이가 여기에 더해지면서 그 효과가 극대화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름에는요, 햇빛이 강력하게 집중되는데 심지어 해가 떠 있는 시간, 즉 낮도 길잖아요. 그야말로 더블 펀치죠. 반대로 겨울에는요, 햇빛도 약하게 분산되는데 설상가상으로 낮까지 짧아요. 이러니 추울 수밖에 없죠.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우리가 아는 여름의 더위와 겨울의 추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모였습니다. 이 조각들을 맞춰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면서 만들어내는 이 멋진 연간 리듬을 한번 전체적으로 감상해 보시죠.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동안 저 기울어진 자전축의 방향은 바뀌지 않고 우주의 한 방향을 계속 가리키고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기울어진 채로 돌기 때문에 지구가 궤도의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태양 쪽으로 더 기울어진 반구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한번 따라가 볼까요? 6월 하지 때입니다. 북반구가 태양 쪽으로 활짝 기울어져 있죠? 그래서 햇빛도 강하게 받고 낮도 길어요. 바로 여름입니다. 자, 지구가 궤도를 반바퀴 돌아서 12월 동지가 되면 어떨까요? 이제는 북반구가 태양 반대편으로 고개를 돌린 모습이죠. 햇빛은 비스듬하게 들어오고 낮은 짧아져요. 바로 겨울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 3월과 9월에는요.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비교적 공평하게 햇빛을 받으니까 온화한 봄과 가을이 되는 거고. 자, 그럼 오늘 내용 핵심만 딱 정리해 볼게요. 첫째, 계절은 지구가 태양에서 멀어지거나 가까워져서 생기는 게 절대 아니다. 둘째, 진짜 원인은 바로 지구 자전축의 23.5도의 기울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기울기가 햇빛이 내릴 쬐는 각도와 낮의 길이라는 두 가지를 바꾸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아름다운 사계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재미있는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추운 12월에 크리스마스를 보낼 때 지구 반대편 남반구는 한여름이잖아요. 그렇다면 호주에 사는 사람들에게 화이트 크리스마스라는 건 하얀 눈이 아니라 어쩌면 해변에 눈부신 하얀 모래사장을 의미하는 건 아닐까요?